미국이 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게 되면요, 결코 신흥국 쪽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되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굉장히 택티컬한 기술적인 전략 부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이거는 좀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예요. 자, 이번엔 비트코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막 올라오다가 지금 중동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연기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지금 다시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디지털 달러 이러한 것들이 요즘 화제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이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리포트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나온 자료인데요. FRB의 위원이 지금 디지털 달러, 그들의 입장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를 갖다가 도입을 할 때 어떠한 네트워크와 어떠한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다음 리포트는요, BIC에서 최근에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고 G7과 함께 이것을 통용할, 그래서 시스템, 호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중앙은행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는지, 특히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기관의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핀테크 노츠라고 해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IMF가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CBDC가 결국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디지털 달러가 핵심 어떤 시스템의 그 키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들이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엑센추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엑센추어에서 나온 자료는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도입이 됨과 동시에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결국엔 준비금이나 유동성, 그리고 디지털 달러를 결제하거나 송수신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떠한 채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리포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리포트들을 다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금 디지털 달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먼 이야기고 아직 이것이 도입이 돼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일부의 분들은 음모론 아니야? 이거 됐다가 뭐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잔뜩 겁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최근 이러한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링만 해보시면요, 21년도 그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에 4, 50개 정도의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지금 23년도를 넘어서면서 1년에 100개 이상의 논문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아티클과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 전략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에 ETF 현물 승인이 되었고, 근래에는 이제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결국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최근엔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트코인에만 집중되신 분들은 결국 이게 승인이 되어서 억셉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화폐의 어떤 대용적인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은 무한대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가격이라는 거는 단순히 예측으로만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참여자들이 계속 트레이딩으로 올리면 사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가격적으로 오른다 내린다를 제가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적인 틀에서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G7의 핵심 바운더리 내에서 디지털 달러가 통용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 외의 신흥 국가들, 통화의 가치의 변동성이 큰 국가들 쪽에서 환을 갖다가 해지하거나 그들의 환율이 너무나 변동성이 큰 것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대체적 디지털 머니로서 쓸 수 있는 분권화된 어떤 트렌드에서 비트와 디지털 달러가 상호간에 대립적으로 지금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달러는 조금 있으면 도입이 머지않아, 멀면 5년이지만 사실은 시스템 안정성 검증은 다 끝났기 때문에 2, 3년 안에 도입될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초기에는 이 비트코인, 과연 미국이 달러 기축 통화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을 용인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미국도 디지털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게 되면요, 결국엔 그들도 통화, 일종의 똑같은 통화입니다. 1달러와 1 디지털 달러 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가격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미국이 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게 되면요, 결코 신흥국 쪽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되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의 백서들, 수많은 페이퍼들을 보면서 추정한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디지털 달러를 갖다가 도입한다는 것은 달러의 어떤 가치 저장 기능이나 가격 변동을 이제는 그들도 이제 범접하지 못하고 미국채를 팔고, 각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성 이제 저하 때문에 중국도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가치와 가격 범위, 통화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화폐 시장으로는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1차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디지털 달러가 가치 변동이 엄청나게 큰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에서 만약에 통용이 되면요, 거기서 가치 변동이 미세하게,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갑자기 변동이 생기면서 디지털 달러의 체계가, 그들이 어렵게 짜놓은 체계가 갑자기 데미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전 세계보다는 G7 성장 국가와 통화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만 가져가려고 하고, 연대 국가들로만 가져가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결국에 제가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글로벌한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디지털 달러와 CBDC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신흥국들이나 다른 분권화된 국가들한테 통용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적정 수준만 비트코인을 사용 수단으로서, 화폐 대체 활용 수단으로서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미국 부채가 지금도 그렇지만 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 디지털 달러가 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가끔씩 가다 이제 댓글을 보곤 하는데, 체크를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장문의 글을 써주셨는데 정답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디지털 달러가 첫 번째 시장에서, 그리고 이 페이퍼나 이 아티클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추측이 돼서 잘못된 정보를 좀 통용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확인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핵심은 디지털 달러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페드가 통화를 공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큼의 근원 통화를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안에 디지털 달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만큼 공급한다 그러면은 9만큼은 결국에는 전통화폐로, 그리고 1만큼은 디지털 달러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통화폐 중에서 9가 있는데 9를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8만 쓸 수 있습니다. 8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달러 1과 전통화폐 1은 서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 준비금 차원에서 유동성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용되거나 쓰여지는 돈들의 규모는 많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확보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잉 화폐 공급에 의한 인플레는 오히려 통제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근데 간혹가다 잘못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되면
엑스트라 머니로 추가적으로 돈이 발행이 되니까 인플레가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부채를 해결하느냐? 예전에 스탈링 블록에서 사용했던 방법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1만큼의 디지털 달러 10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0개만큼의 디지털 달러가 이제 공급이 돼서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죠. G7. 근데 이 G7에 돌아다니는 이제 디지털 달러를 갖고 있는데 미국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G7, 일본이 됐든 영국, 뭐 프랑스가 됐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금융기관이 금융 예수신이나 금융 투자 거래를 할 때 송금,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페드 와이어나 페드 아크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송수신을 하죠. 근데 그 송수신 과정에서 미국이 이 송수신의 안정성과 머니에 대한 이제 유효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깨끗한 거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에 디지털 달러 얼마만큼은 최소한 몇 %만큼은 전체 거래에서 사용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요. 차후에 축차적으로 G7 국가들 중에서 전통화폐인 이제 종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디지털 달러를 갖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 시장에서 그걸 교환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1 전통 달러, 1 종이 달러하고 1 디지털 달러 코인하고 동일한 가치였는데요. 차후에 점차적으로 이런 규정을 내세우게 되면 디지털 코인의 가치가 1.2, 1.5 이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미국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를 이제 발행을 시켜서 그걸 사용하게끔 하고 수요를 충분하게 확보하게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면요. 예, 원래는 디지털 달러가 전통 가치로도 1이었는데요. 나중이 되면 1.2, 1.5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발행한 거는 1인데 나중에 이게 가치가 1.2, 1.5로 오는 거고 이 1.2와 1.5가 올라가는 만큼 달러는 미국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1 가지고서 1.5를 만들었다가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이미 쌓여 있는 국가부채 34조 달러 이쪽에 전통화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엑스트라 머니로 그들이 절상의 효과로서 유입된 달러를 가지고서 그 부채를 갖다가 갚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물이나 그 전체 양은 동일한데 한쪽 물을 가둬서 이쪽 물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돌아다니는 어떤 전체적인 규모를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채를 갖다가 연착륙시키고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사례는요, 과거에도 이 스탈링 블록에서 영국이 취했던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미국이 IRA를 통해 가지고 미국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과 맥락이 동일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달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 변하게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발행은 아마도 지금까지 백서 내용을 추정해 보면은 페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페드가 그렇게 되면 분사원장을 모두 다 관리하면서 거래 송수신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결제를 하거나 이럴 때 결제를 하는 시간, 장소, 물품에 대한 그런 내역들이 페드에 모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러한 요인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스위프트 시스템, 우리가 무역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보시면요. 미국 입장에서 디지털 달러로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는 돈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테러 자금이라든지 위험 자금들로 통용이 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달러가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냐면요.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게 되면은 결국에 청산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붙이면 채권자한테 우리가 돈을 붙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을 확인한 다음에 기존의 계약서를 이렇게 확인하고 사인해가지고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이제 그 해소가 돼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달러로 송수신을 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게 되면요. 중간에 정산하는 기관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혹은 분산 원점과 관련돼서 민간 쪽에서도 거래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간접적인 중개기관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디지털 달러가 도입이 돼서 디지털 달러의 사용을 갖다가 미국이 장려하면은 디지털 달러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G7 국가들, 다른 국가들이 발행한 CBDC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나라 자체의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가격이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치 변동에 따른 그 자산과 실물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실물 시장에서 큰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달러가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고 많은 그 사용이 일어났을 때 과연 미국의 그 상업은행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채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 좀 국내에서 좀 잘못 이제 그 정보가 나가 있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시면 페드가 분산원점과 네트워크를 다 관리하면서 여기에 모든 그 정보와 그다음에 그 거래 원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예금자, 대출자들로 다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통제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들 거기에도 금리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 디지털 달러를 갖고 있으면 1년 동안에 0.2, 0.3%의 금리를 준다.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예금과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은행들, 상업은행들의 어떤 그 업무를 중앙은행인 페드가 전부 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들은 사라지거나 도태될 수 있거나 굉장히 축소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함과 동시에 전통 화폐인 전통 달러의 가치도 계속 높여나가면서 이 위상을 계속 세게 만들고자 함인데 달러 거래량이 많고 기존에 전통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상업은행들이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화폐 자체의 시스템도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디지털 달러를 도입한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그 내용의 백서와 문구를 보시면은 상업은행들의 리스크를 금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해소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 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출식 예금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은 금리가 되게 싸죠. 왜냐면 쉽게 넣었다 뺄 수 있으니까. 디지털 달러에 그렇게 낮은 금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정기 적금 금리는 높게 되죠. 즉 상업은행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금리는 오히려 예금 금리를 디지털 달러 거래 시보다도 더 높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상업은행은 어쨌든 가서 예금을 맡기면은 뭐 송수신이나 이런 편의성에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금리를 높게 받으니까 이쪽 수요가 유지가 되는 거고, 디지털 달러는 빠른 결제와 송수신을 하기 위한, 그리고 미국 규정에 맞추기 위한 수요자들이 적은 금리라고 해도 디지털 달러를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분권화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전통화폐로 발행된 국채는 모두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점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결국에 네트워크 시스템, 금융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 디지털 달러 기반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달러 채권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화폐하고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는 가치가 1대1로 똑같지만 나중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미국 국채하고 디지털 국채하고 가격은 처음에 동일하게, 금리는 동일하게 발행이 되지만 차후에 디지털 달러를 가지면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국채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미국은 금융 수지가 확장, 그러니까 디지털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그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그들이 발행한 부채를 갖다가 또 줄일 수 있는, 즉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이게 미국 중심으로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기스난 부분들, 국채에 대해서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위안화 연대 세력들이 많이 켜지고 국가 세력들이 많이 커지면서 그로 인해서 기스나고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을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그리고 내수의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굉장히 택티컬한 기술적인 전략 부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거는 좀 계획된 자본주의 경제예요. 정부가 통제해가지고 화폐를 갖다가 변혁을 해가지고 부채를 떨어뜨린다. 이건 사실 계획된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그러면 옳으냐라고 여쭈신다면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프리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해서 또다시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쓰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통화 변혁을 그들이 가져오려고 한다면요. 그 전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증시의 낙관론자로 변형된 이유가 뭐 증시에 대한 요인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지털 달러 도입과 통화의 개혁이 나타나려면요, 미국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 전체적인 시장에서 돈이 충분히 풀려 있어야 됩니다. 풀려 있어야 새로 발행되는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돈이 충분히 풀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디레버리지가 안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즉 어떠한 위험 자산 시장이든 금융 투자 시장이든 그래도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계속 백업을 해주면요, 디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고 유동성이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선도 중요하고 앞으로 정치적 이슈, 미국의 이슈, 분쟁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아주 큰 그림에서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해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전까지는 시장에 풀려져 있는 돈들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충분히 각각의 자산시장에서 공급될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위험투자 시장인 주식시장도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크게 위험해지지 않고 추세적인 완만한 상승이라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간중간 변동성은 분쟁 리스크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곱씹어 봐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우리 가족분들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제의 신은 죽었다. 네, 이번에 신간 출판하셨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베스트셀러 되셨다고 아주 좋아하시던데 축하드립니다. 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대표님 덕분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신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